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공개된 미스트로사 최종 결승 진출자 TOP7 명단을 중심으로 이들이 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 명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생존 결과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가르는 선언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미스트로사의 TOP7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 순서대로 남은 명단이 아닙니다. 이 7명은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현재의 트로트 시장, 그리고 방송 이후까지를 동시에 고려해 선별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과거 시즌이 전통 창법과 가창력의 밀도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번 시즌은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대 장악력, 서사, 팬덤의 응집력, 디지털 확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물인가라는 질문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TOP7은 결승 진출자가 아니라 이미 투입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가장 먼저 놓인 이름이 바로 윤윤서입니다. 어린 나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대한 팬덤과 디지털 영향력을 확보한 윤윤서는 이번 시즌 전체의 방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실력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가창력 하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윤윤서는 가장 많은 논쟁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력보다 화제성이 앞선다는 비판, 팬덤 구조가 결과를 왜곡한다는 의문이 끊임없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시선에서 보면 바로 그 논쟁성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 작동합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폐쇄적인 장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소비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윤윤서의 존재는 이번 TOP7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미래와 확장을 상징한다면 이 명단에는 그와 정반대의 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책임지는 인물, 감정의 깊이로 승부하는 인물,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인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위협적인 성장형 카드까지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결승 무대를 단순한 순위 결정전이 아니라 트로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무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TOP7이 공개된 순간부터 이미 결승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누구는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고, 누구는 실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며, 또 누구는 감정의 힘으로 시청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은 누가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아티스트인가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7명을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차례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윤서는 이번 미스트로사 결승 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논쟁과 평가, 그리고 감정의 흐름은 이번 시즌 전체의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윤윤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현상에 가깝습니다. 어린 나이, 압도적인 팬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은 기존 트로트 오디션의 문법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번 시즌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윤서의 가장 큰 무기는 분명 가창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팬덤의 결집력입니다. 유튜브와 각종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지지층은 방송투표 구조와 만나면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노래보다 팬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판단은 다릅니다.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방송 이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팬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실력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윤윤서는 바로 그 변화된 기준을 가장 선명하게 통과한 인물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윤윤서는 안정감보다는 에너지와 분위기 장악력으로 승부합니다. 완벽한 발성이나 교과서적인 창법보다는 자신의 캐릭터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무대를 구성합니다. 이 전략은 호불호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전통 트로트 팬층에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의 가수로 보일 수 있지만
젊은 시청자와 디지털 세대에게는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얼굴이 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윤윤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제작진이 윤윤서를 쉽게 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회의 무대를 잘 치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시즌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세대 교체, 트로트의 확장, 글로벌 콘텐츠로의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윤윤서라는 이름에 수렴합니다. 이는 공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승 무대에서 윤윤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실력 논란, 팬덤 의존도에 대한 시선, 그리고 어린 참가자에게 쏠리는 과도한 기대까지 모두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모든 부담은 윤윤서를 더욱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결승이라는 무대는 결국 압박을 견디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윤서의 진짜 시험대는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결승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녀가 무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윤서가 우승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녀가 어떤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게 될 것인가가 이번 결승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녀는 이미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 무게를 가장 먼저 짊어진 인물입니다. 이소나는 이번 미스트로사 TOP7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윤윤서가 변화와 확장의 상징이라면 이소나는 전통 트로트의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번 시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고 동시에 어디까지는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스터 예선에서 진을 차지했다는 이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소나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이미 검증된 가수라는 공식적인 인증에 가깝습니다. 이소나의 무대는 언제나 정석에 가깝습니다. 발성은 흔들림이 없고 호흡과 음정은 계산된 듯 안정적이며 트로트 특유의 한과 정서를 교과서적으로 구현합니다. 이런 완성도는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최소한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카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소나는 매 라운드에서 극단적인 평가 변동 없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벽함이 동시에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이소나를 둘러싼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미 완성된 가수가 결승 무대에서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시청자들은 안정감에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소나의 무대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순간과 동시에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승에서는 잘하는 무대보다 기억에 남는 무대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에서 이소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윤윤서와 허찬미처럼 논쟁을 몰고 오는 카드만으로 결승을 구성할 경우 프로그램의 중심이 지나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소나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 팬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동시에 심사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인상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소나는 경쟁자이자 구조적인 버팀목입니다. 결승 구도에서 이소나는 데뷔의 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와 현재, 팬덤과 실력, 확장성과 정통성이라는 대비 구도에서 이소나는 항상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 대립은 매우 직관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윤윤서가 감정과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한다면 이소나는 기술과 완성도로 응수합니다. 이 구도가 결승까지 이어질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명확한 이야기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소나에게 남은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함 위에 어떤 변주를 얹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기존의 틀을 살짝 벗어난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 이소나는 단순한 기준점을 넘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선택을 반복한다면 이소나는 끝까지 존중받는 가수로 남겠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소나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허찬미는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판을 흔든 인물입니다. 그녀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 시즌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이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은 과거 시즌이라면 약점으로 작용했을 조건이지만 이번 시즌에서 허찬미에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와 K-팝의 문법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허찬미의 무대는 노래 하나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퍼포먼스, 리듬, 시선 처리. 무대 전체를 하나의 쇼처럼 구성하는 능력은 기존 트로트 참가자들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드럼 솔로를 포함한 무대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미스트로사는 보수적인 장르 경연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허찬미는 그 변화를 가장 앞에서 증명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녀를 둘러싼 논쟁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과연 트로트인가라는 질문은 시즌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통 팬층에게 허찬미의 무대는 때로는 낯설고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미스트로사는 더 이상 트로트의 순혈성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허찬미는 그 확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제작진의 전략적 시선에서 허찬미는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녀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무대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즉각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각적 완성도와 퍼포먼스 중심의 무대는 언어 장벽을 상대적으로 덜 타며 글로벌 유통에 적합합니다. 이는 결승 이후 투어, 협업, 해외 프로젝트까지 염두에 둔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허찬미가 결승 무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허찬미에게도 분명한 시험은 남아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강점인 만큼 감정 전달의 밀도가 흔들릴 경우 평가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단순히 놀라운 무대를 넘어 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라는 서사가 요구됩니다. 허찬미가 장르적 실험 위에 감정의 설득력을 얼마나 얹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파격은 일회성으로 소비될 위험도 있습니다. 허찬미는 지금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트로트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킨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이번 시즌을 변화시킨 인물로 남게 됩니다. 결승 무대에서 허찬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한 개인의 결과를 넘어 미스트로사가 어떤 트로트를 선택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시즌의 방향을 바꾼 가수이며 그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염유리는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감정의 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운 탈락 이후 다시 돌아온 재도전 서사는 이미 강력한 출발점이었고 여기에 개인적인 고통과 시간이 더해지면서 염유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이야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노래 이전에 서사로 먼저 관객을 끌어당깁니다. 염유리의 가장 큰 변화는 감정 표현의 방향입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앞서면서 기술이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가창력이 감정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흡과 발성의 안정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감정의 고조와 이완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감정을 끝까지 설득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점수와 무관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유리를 둘러싼 시선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 서사가 강한 만큼 동정표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개인사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항상 염유리의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오디션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노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가수의 삶이 배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염유리는 그 질문을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던지는 인물입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염유리는 결승 무대에 반드시 필요한 카드입니다. 윤윤서와 허찬미가 에너지와 확장을 상징한다면 염유리는 감정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결승이라는 극단적인 무대에서 시청자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대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염유리는 바로 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점수보다 반응을, 순위보다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염유리에게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감정의 강도가 항상 최고치로 유지될 경우 무대의 대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감정을 얼마나 절제하고 언제 터뜨릴 것인가 라는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만약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붓는다면 이후의 흐름에서 힘이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염유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큰 슬픔이 아니라 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염유리는 이번 시즌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승 무대는 언제나 예측을 배신합니다. 감정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염유리는 단숨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무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가수이며 그 역할만으로도 이미 결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유는 이번 미스트로사 T.O.P 7 가운데 가장 예술적인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경쟁이라는 틀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바깥을 바라보는 느낌을 줍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발성과 깊은 울림을 품은 목소리는 단번에 구분될 만큼 뚜렷하며 이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홍성유는 트로트를 부르지만 동시에 트로트를 설명하는 가수에 가깝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홍성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일관됩니다. 음정, 호흡, 발성, 감정 전달까지 어느 하나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소리를 밀어붙이지 않고 여백을 활용하며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 여운을 만들어냅니다. 심사위원 점수가 항상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인의 무대는 평가하기 쉬운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홍성윤을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대중성, 화제성, 팬덤의 규모라는 요소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은 늘 잘해야만 살아남는 가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반대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도 구조적인 불리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시즌 내내 데스매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윤윤서와의 대결 구도는 이러한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감정과 에너지, 팬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과 예술성과 기술로 응수하는 방식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대립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라기보다 지금의 트로트 시장이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홍성윤은 그 질문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인물입니다. 제작진의 관점에서 홍성윤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품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확장성과 시장성만으로 평가된다면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소비형 콘텐츠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홍성윤은 이 무대가 여전히 음악적 완성도를 중시한다는 증거로 기능합니다. 그녀가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홍성윤이 마주하게 될 선택은 분명합니다. 더 대중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에 맞추려는 선택을 할 경우 홍성윤 특유의 색깔이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무게는 누구보다 큽니다. 홍성윤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항상 증명해야 하고 항상 설명되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홍성윤의 무대는 언제나 긴장감을 품습니다. 예술성과 시장성, 기술과 화제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이 싸움은 결승 무대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홍성윤은 지금 이 무대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가수입니다. 길려원과 완이화는 이번 미스트로사 T.O.P 7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카드들입니다. 이 두 인물은 지금 당장의 완성도보다는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둘을 결승 무대까지 끌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트로트를 넘어 다음 단계의 트로트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길려원은 성장서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간호대생이라는 이력은 그녀를 단숨에 이야기 있는 인물로 만들었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무대에서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가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 미완성 자체가 서사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불안이 먼저 보였던 무대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감정 표현 역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길려원의 무대에서 완벽함보다 진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에서 길려원은 젠지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보다는 젊은 시청자들과 빠르게 호흡하며 방송 이후까지 이어질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노리는 카드라기보다는 시즌 이후를 준비하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길려원은 지금보다 다음 단계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타입이며 그 가능성 자체가 이번 TOP7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완이화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 시즌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미얀마 난민 출신이라는 배경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음악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감동의 직관성으로 작동합니다. 언어와 국적의 경계를 넘어 전달되는 감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완이화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와 국경에 갇힌 장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완이화 역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기술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감정의 힘이 강한 만큼 무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위험도 큽니다. 제작진이 완이화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카드이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려원과 완이화의 공통점은 경쟁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는 구조의 바깥에서 이 시즌을 지탱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우승을 향한 직선적인 서사보다는 미스트로사가 왜 다양한 얼굴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는 인물들입니다. 한 명은 성장과 가능성을, 다른 한 명은 공감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 두 축이 없었다면 TOP7의 의미는 훨씬 단순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윤윤서가 미래를, 이소나가 전통을, 허찬미가 확장을, 염유리가 감정을, 홍성윤이 예술성을, 그리고 길려원과 완이화가 다음 세대를 대표합니다. 이번 미스트롯 4결승은 단순히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트로트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무대입니다. TOP7은 이미 출발선에 섰고 결승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